여러분, 만약에 제가 전화 통화 중에 막 갑자기 툭 끊기면서 들리는 지지직거리는 그 짜증나는 잡음 있잖아요. 네, 그 엄청 거슬리는 소리죠. 네, 바로 그 잡음이랑 비 온 뒤에 맑은 하늘에 떠오르는 진짜 아름답고 복잡한 무지개의 색깔들이 사실은 완전히 똑같은 수학적 언어로 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와, 그거 진짜 처음 들으면 다들 약간 에이, 말도 안 돼. 이러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우리는 매일같이 진짜 압도적인 무작위성이랑 잡음속을 걷고 있잖아요. 맞아요. 사방이 데이터고 소음이죠. 왜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쏟아지는 막 엄청난 데이터의 홍수라던가 거리를 지나는 자동차의 엔진 진동, 그리고 심지어 우주 저 멀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로 날아오고 있는 정체불명의 전파들까지 말이죠. 네, 겉보기엔 그저 막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 심층 탐구의 미션은 바로 이 혼돈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겁니다. 복잡하고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우주의 잡음 속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한 패턴을 찾아내는 궁극의 해독기인 위너 힌친 정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위너 힌칭 정리. 이게 이름만 딱 들으면 약간 대학교 수학과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있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압박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벌써부터 막 수식이 막 떠오르면서 도망가고 싶어지는 이름이죠. 그렇죠. 하지만 오늘 탐구를 마치고 나면 아마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상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 해상도가 달라진다. 기대가 되는데요. 이 정리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된 불규칙한 신호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부할 것인가에 대한 원리거든요. 신호를 해부한다고요? 네, 핵심만 먼저 딱 말씀드리자면 어떤 신호가 자기 자신과 얼마나 겹치는지를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자기상관 함수라는 게 있고요. 자기 상관함수요? 네, 그리고 그 신호가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에너지를 어떻게 분산시키고 있는지를 쫙 보여주는 전력 스펙트럼 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줄여서 PSD라고 하는데요. 아, PSD. 네. 이 두 가지가 서로 프리의 변환이라는 다리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증명한 진짜 마법 같은 수학적 법칙입니다. 오, 잠깐만요. 방금 자기 상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신호가 자기 자신과 얼마나 겹치는지 본다는 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아,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시끄러운 소음에다가 똑같은 소음을 한 번 더 얹으면 그냥 두 배로 시끄러운 소음이 되는 거 아닌가요? 잡음을 자기 자신이랑 비교한다고 해서 어떻게 팝콘이 나온다는 건지 선뜻 상상이 안 가거든요. 아주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덧셈이라면 당연히 두 배로 시끄러워지겠죠? 그렇죠. 1 더하기 1은 2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상관은 단순히 막 더하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곱하는 과정이거든요. 아, 곱하기를 하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완전히 무작위적인 잡음, 예를 들어서 옛날 아날로그 TV에서 치익거리는 그 백색 소음 있잖아요. 아, 네네. 채널 안 맞을 때 나는 소리요. 맞아요. 그걸 시간축 위에 쫙 그려놓고요. 완전히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그 위에 겹쳐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복사본을 오른쪽으로 조금씩, 진짜 조금씩 이동시키면서 두 그래프의 값을 곱해보는 거예요. 두 개를 어긋나게 하면서 곱한다? 그렇죠. 무작위 잡음이라는 건 어떨 때는 양수, 어떨 때는 음수로 막 제멋대로 날뛰잖아요. 그래서 둘을 곱해서 평균을 내보면 양수랑 음수가 서로 상쇄되면서 결국 수학적으로 0에 수렴해버립니다. 아, 막 엉망진창인 파동끼리 곱해지니까 결국 다 깎여나가서 0이 되고 아무것도 안 남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반면에 그 잡음 속에 진짜 아주 미세하더라도 어떤 주기적인 패턴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주기적인 패턴이요? 네, 복사본을 이동시키나 보면 어느 순간 숨겨진 패턴의 산과 산, 그리고 골과 골이 정확히 딱 일치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오,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딱 맞는 순간이 오겠네요. 네, 맞아요. 이때 두 값을 곱하면 음수랑 음수가 만나도 양수가 되고요. 양수랑 양수가 만나도 양수가 되잖아요. 아,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요. 그렇죠. 무작위 잡음은 다 상쇄돼서 사라지는데 숨겨진 패턴만이 팍 하고 강력하게 증폭돼서 솟아오르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엉켜있는 실타래를 빗으로 싹 빗으면 막 먼지나 찌꺼기는 다 털려나가고 진짜 의미 있는 실의 뼈대만 딱 남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오, 진짜 정확한 비유입니다.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유명한 풀이의 변환이 등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기상관 함수로 노예들을 쫙 걷어내고 패턴의 윤곽을 잡았다면 이제 그 패턴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윤곽만 알면 안 되니까요. 이때 풀이의 변환을
일종의 역방향 스무디 블렌더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역방향 스무디 블렌더요? 스무디를 다시 과일로 되돌린다고요? 네,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요. 우리가 과일 스무디를 마시면 그냥 달콤한 하나의 복합적인 맛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섞인 맛이죠. 이게 바로 시간 영역의 신호입니다. 복잡하게 다 섞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 마법의 역방향 블렌더에다가 방금 구한 스무디, 그러니까 자기상관 함수를 싹 넣고 돌리면요. 넣고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화면에 딱 딸기 30%, 바나나 50%, 블루베리 20% 이렇게 정확한 재료랑 비율을 주파수별로 쫙 분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와, 스무디가 다시 과일 조각으로 나뉘는 거네요. 네, 이게 바로 전력 스펙트럼 밀도, 즉 PSD입니다. 시간에 따라 불규칙하게 막 흔들리는 데이터 속에 사실은 어떤 고요한 주파수 에너지가 딱 숨어 있는지 낱낱이 밝혀내는 과정이죠. 야, 스무디 블렌더 비유 완전 찰떡이네요. 이해가 쏙쏙 됩니다. 다행이네요. 자, 그럼 이 강력한 수학적 블렌더를 당장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이 현실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뼈저리게 겪는 잡음, 바로 통신 시스템 이야기부터 해보죠. 네, 통신이 제일 와닿죠. 와이파이가 막 툭툭 끊기거나 통화 중에 지직거리는 경험 진짜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렇죠. 통신망이야말로 이 위너 힌친 정리가 가장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혈발한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요? 네, 통신선로를 타고 흐르는 데이터에는 필연적으로 무작위 잡음이 섞이게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선로 내부에 있는 전자들의 열운동 같은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이런 잡음을 그저 막 재수 없으면 겪는 통제 불가능한 현상 정도로만 여겼었죠. 그냥 날씨 안 좋으면 TV 안 나오는 것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현대 엔지니어들은 수신된 무작위 잡음 신호에 자기상관 함수를 구하고요. 이걸 풀이에 변환해서 전력 스펙트럼을 딱 뽑아냅니다. 아, 잠깐만 제가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제가 막 엄청 시끄러운 카페에 앉아서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 아주 흔한 상황이죠. 주변에서 사람들 막 떠드는 소리, 음악 소리, 얼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다 섞여서 엄청난 잡음 스무디가 만들어졌을 텐데요.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이 수학 공식을 쓰면 전체 소음 중에서 유독 그 에스프레소 머신이 원두를 가는 소리가 특정 주파수 대역에 에너지를 왕창 쏟아내고 있다는 걸 콕 집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오, 정확합니다. 그럼 오직 그 에스프레소 머신 소리만 기가 막히게 차단해버리는 스마트 귀마개, 그러니까 필터 같은 걸 설계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 비율을 조금 더 실제 통신망의 현실로 확장해보면 딱 이렇습니다. 실제로 잡음이라는 게 완전히 평탄한 백색 잡음도 있지만요. 네. 통신 케이블 주변에 있는 전력선이나 특정 기기의 간섭 때문에 특정 주파수에 잡음 에너지가 뭉쳐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걸 유색 잡음이라고 부르는데요. 아, 유색 잡음이요? 색깔이 있다는 거군요. 네, 전력 스펙트럼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면 현재 잡음 에너지의 80%가 60Hz 대역에 뭉쳐있구나. 이런 걸 시각적으로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래프에 확 튀어나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딱 그 부분만 도려내는 노치 필터라는 걸 씌워서 데이터를 아주 깨끗하게 복원하는 겁니다. 이제 잡음이 더 이상 두려운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통제되는 대상이 돼버린 거죠. 와, 짜증나는 소음이 지도로 변해서 눈앞에 쫙 펼쳐진다니 진짜 통쾌한데요. 호신 소리를 걸러내는 건 어쨌든 우리가 그 소리의 특성을 대충 알고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신호를 찾아야 한다면요. 그것도 우리가 듣는 신호의 막 99.9%가 무작위 잡음인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이 수학이 여전히 통할까요? 질문 수준이 확 올라가는데요. 스케일을 확 키워서 진짜 우주에서 날아오는 신호를 듣는 전파망원경의 세계로 한번 가보죠. 네, 스케일이 우주로 넘어가면 사실 지구 통신망의 잡음은 정말 애교 수준이 돼버립니다. 애교 수준이요? 네, 수억 광년 떨어진 별이나 팔서 같은 은하계 천체에서 전파가 방출되잖아요. 그게 지구의 안테나에 딱 닿을 때쯤이면 그 신호는 우주의 온갖 배경 복사열이랑 성간 잡음에 완전히 짓눌려가지고 거의 소멸 직전의 상태가 됩니다. 헐,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오겠네요. 맞아요. 망원경이 수신한 그 날검새 데이터를 보면요. 이게 진짜 별의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우주의 텅 빈 정적인지 도저히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갑니다. 신호대 잡음비, 그러니까 SNR이 진짜 최악인 상황인 거죠. 와, 이건 사실상 우주적 규모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셈이네요.
아니 그냥 바늘도 아니고 건초더미에서 진짜 건초 새끼를 띤 바늘을 찾는 거 아닌가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진짜 안 보이죠? 방금 전 통신망 잡음은 전력선 간섭 같은 특정한 원인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주 공간의 잡음은 진짜 완전한 무작위에 가깝지 않나요? 맞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작위 잡음들의 바다죠. 하지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기상관의 마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겹쳐서 곱하는 거요? 네, 잡음이 아무리 막 크고 거대해도요, 완전히 무작위라면 자기상관을 거칠 때 지들끼리 서로 곱해지면서 다 0으로 깎여 나갑니다. 아까 잡음은 다 상쇄된다고 하셨죠? 네, 반면에 진짜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그 펄서의 신호는요, 아주 미약할지라도 근원지가 하나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주 미세한 주기성이랑 일관성을 유지하거든요. 아, 유레카. 네, 잡음의 바다는 자기 상관을 하면서 스스로 막 파도를 상쇄시켜 버리는데 그 밑바닥에 완전 숨어있던 아주 얇고 투명한 별빛의 패턴은 곱해질수록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수면 위로 쑥 고개를 내미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상관 과정을 거쳐서 쫙 증폭된 함수를 아까 말한 역방향 블렌더, 즉 풀이의 변환에 넣고 윙 돌리면요. 돌리면 어떻게 되죠? 아까 전까지만 해도 그냥 평탄하기만 하던 잡음 스펙트럼 위로 갑자기 엄청 뾰족한 주파수 봉우리가 팍 하고 솟아오릅니다. 와, 대박.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던 그 수억 광년 박은하의 심장 박동이 오직 수학을 통해서 선명한 그래프로 딱 번역이 되는 순간인 거죠. 진짜 짜릿하네요. 네, 전파 천문학자들은 바로 이 봉우리의 위치나 형태를 분석해서 그 천체가 도대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얼마나 빨리 회전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내는 겁니다. 광활한 우주의 칠흑 같은 그 정적 속에서 그 미세한 속삭임을 잡아내는 수학적 귀란이 진짜 소름이 쫙 돋습니다. 그렇죠. 정말 경이롭죠. 자, 지금까지는 전파나 파동 같은 보이지 않는 신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잡음이나 신호라고 하면 꼭 안테나에 잡히는 전파만 의미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거대한 비행기 엔진이나 공장의 발전기가 막 미친 듯이 덜덜거리면서 흔들리는 그런 물리적인 진동이요. 이것도 결국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일종의 잡음 데이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기계공학이나 진동 분석 분야에서도 이 위너 힌친 정리는 거의 뭐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 기계 분야에서도요? 네, 발전기나 거대한 엔진이 돌아가면 당연히 주변에 엄청난 소음이란 기계적인 진동이 발생하잖아요. 진짜 옆에 있으면 귀가 찢어질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진동 센서가 수집한 데이터를 시간 영역, 그러니까 지진계 바늘이 위아래로 미친 듯이 흔들리는 그런 선 그래프로만 딱 보면요. 네네. 그냥 진짜 복잡한 파장의 뭉치일 뿐이에요. 어제도 시끄럽게 흔들렸고 오늘도 똑같이 시끄럽게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한 거대한 고철 덩어리가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데 이 수학 공식이 어떻게 기계의 결함을 진단한다는 건가요? 약간 의사가 가슴에 청진기를 딱 대고 심장 소리를 듣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가요? 오, 청진기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근데 이 수학적 청진기는 단순하게 소리를 듣는 걸 넘어가지고 심장의 완전한 구조도까지 그려냅니다. 구조도까지요? 네, 기계를 구성하는 수만 개의 부품들, 예를 들어서 톱니바퀴나 베어링 같은 것들은 그 형태와 재질에 따라 각자 고유한 공진 주파수라는 걸 가지고 있거든요. 아, 자기만의 주파수가 있군요. 네, 만약에 어떤 특정 베어링에 한 0.1mm짜리 엄청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이 작은 균열이 만드는 진동은 전체 엔진이 뿜어내는 그 거대한 괴물에 완전히 묻혀버립니다. 그래서 시간 영역 그래프에서는 절대 안 보이죠. 그렇죠. 완전 록 콘서트장 한가운데서 모기 날아다니는 소리를 찾는 격이니까요. 절대 안 들리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진동 데이터에 자기 상관을 구하고 그걸 다시 전력 스펙트럼 밀도로 딱 변환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스무디 블렌더에 넣는군요. 네, 맞습니다. 기계가 완전히 정상일 때의 주파수 스펙트럼이랑 딱 비교를 해보면요. 고장이 진행 중인 그 특정 베어링의 고유 주파수 대역에서 갑자기 에너지가 뾰족하게 확 치솟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헐. 그러니까 기계를 다 분해해서 일일이 기름 묻혀가며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도요. 겉으로 퍼져나오는 그 진동 스무디를 역방향으로 싹 갈아내서 지금 3번 크랭크 축에 2번 베어링이 마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내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기계가 완전히 망가져서 멈추기 전에 수학이 먼저 비명을 감지해내는 거군요.
진짜 알면 알수록 무서운 녀석입니다. 네, 아주 똑똑한 녀석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별빛이든 기계 진동이든 지금까지 우리는 밖에서 알아서 발생한 신호를 수동적으로 듣는 상황만 계속 가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냥 듣기만 했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핑을 쏘고 돌아오는 메아리를 듣는 레이더나 수중 소나 같은 시스템은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죠. 제가 바다 한가운데서 적 잠수함을 찾으려고 초음파를 딱 쐈는데 돌아오는 메아리는 막 해류에 부딪히고 돌고래 소리 섞이고 다른 배 스크류 소리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찢겨서 엄청 지저분하게 수신기에 도착할 텐데요. 네, 거의 너덜너덜해져서 오죠. 그렇게 완전히 걸레짝이 된 메아리를 딱 잡고 야, 이게 내가 쏜 신호야 라고 어떻게 100% 확신을 하죠. 오작동 나면 안 되잖아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돌아온 메아리의 겉모양, 즉 시간 영역의 파형만 딱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면 100% 오작동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모양이 다 망가졌으니까요. 그렇죠.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바로 여기서 위너 힌친 정리에 기반한 상호상관 혹은 넓은 의미의 자기상관 기법을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상호상관이요? 그건 또 뭔가요? 수신된 그 너덜너덜한 신호를 생판 모르는 어떤 기준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초에 잠수함으로 발사했던 아주 깨끗한 원본 신호 있잖아요. 네, 처음에 쏜 핑 소리요? 네, 그걸 컴퓨터에 잘 기억해 두었다가 돌아온 잡음 덩어리랑 시간축을 조금씩 밀어가면서 서로 곱해보는 겁니다. 내 신호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미 완벽히 알고 있으니까 과거의 나 자신을 딱 복사해서 겹쳐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닷속 무작위 잡음들이나 돌고래 소리는 우리가 쏜 신호 패턴이랑 아무런 수학적 연관성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곱셈 과정에서 아까처럼 다 0으로 상쇄돼서 깎여버립니다. 오로지 표적에 맞고 튕겨나온 원본 신호의 잔해만이 그곳이 아무리 막 찌그러져 있더라도 원본과 딱 만나는 그 특정 시간 지연 지점에서 극적인 피크를 퍽 하고 터트리는 거죠. 홀. 아무리 진흙탕에 구르고 엉망진창으로 변장을 해서 돌아와도 원본 DNA랑 싹 대조해버리니까 꼼짝없이 정체가 탄로나는 거네요. 진짜 기가 막힌 비유네요. 딱 맞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게다가 그 피크가 딱 찍히는 시간 지연, 타임 딜레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표적까지의 거리를 알려주거든요. 핑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신호의 전력 스펙트럼을 원래 신호의 스펙트럼이랑 싹 비교해보면요. 주파수가 미세하게 높아졌는지 아니면 낮아졌는지, 즉 도플러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삑 소리가 삑 하고 변하는 그거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표적이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지 아니면 도망가고 있는지 그 속도까지 오차없이 쫙 뽑아냅니다. 완전히 혼돈 속의 메아리에서 거리랑 속도라는 진짜 치명적인 정보를 쥐어짜내는 거죠. 와, 이건 뭐 거의 무자비한 수학적 추적기네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네, 절대 못 빠져나가죠. 자, 이렇게 통신망, 우주, 기계, 그리고 무기체계까지 쫙 훑어봤는데요. 서두에 제가 여러분께 던졌던 첫 질문으로 좀 돌아가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지개 이야기요? 네, 통신 잡음이랑 무지개가 같은 수학을 쓴다고 했잖아요. 이제 파동이랑 진동을 넘어서 이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 바로 빛의 영역으로 이 한계를 끝까지 한번 밀어붙여보죠. 좋습니다. 아니, 이 계산기가 진짜 빛한데도 통한다는 겁니까? 빛은 주파수 자체가 우리가 아는 소리나 전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상상을 초월하게 높잖아요. 그렇죠. 빛의 주파수는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위너 힌칭 정리의 아름다움이 정말 절대적인 우아함을 뽐내는 곳이 바로 광학, 특히 분광학과 간섭계 분야입니다. 분광학과 간섭계요? 오래 반사시켜서 하나로 합치는 장치거든요. 빛이 그렇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가 다시 딱 합쳐지면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줄무늬 모양, 즉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기억나요.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파동끼리 겹치면서 보관 간섭,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는 그거 맞죠? 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그 간섭 무늬가 오늘 이야기하는 자기상관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퍼즐 조각을 제가 딱 맞춰드리겠습니다. 네, 맞춰주세요. 빛을 두 갈래로 나누어서 약간의 거리차, 즉 시간 차이를 두고 다시 겹치게 만들었죠. 네, 나눴다가 합쳤죠. 그리고 파동이 겹치면서 밝고 어두운 패턴을 쫙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과정 뭔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것 같지 않아요? 잠깐만요. 제 뇌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신호를 시간 차이를 두고 복사본과 겹치게 해서 패턴을 확인한다. 헉,
설마 눈치채셨군요. 그 스크린에 맺힌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 자체가 빛이 허공에다가 스스로 그려놓은 거대한 자기상관 그래프라는 건가요? 와, 완벽하게 꿰뚫으셨습니다. 진짜 정답입니다. 진짜요? 미쳤다. 우리가 여태까지 종이 위에서 아니면 컴퓨터 안에서 수학 기호로 힘들게 막 곱하고 더했던 그 자기상관 함수를요, 빛이라는 전자기파는 자신의 물리적인 파동성을 이용해서 3차원 공간의 스크린 위에 물리적으로 진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계산을 해서 보여준다는 거네요. 네, 간섭 무능은 주로 빛의 결마증, 즉 일관성을 보여주는 진짜 살아 숨쉬는 자기상관 함수 그 자체입니다. 와, 진짜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것 같네요. 너무 소름 돋아요. 저도 처음 배웠을 때 딱 그 기분이었어요. 그럼 앞선 논리를 여기에 그대로 딱 적용하면 그 스크린에 맺힌 간섭 무늬 그래프를 쫙 스캔해서 컴퓨터에 넣고 그 역방향 블렌더, 그러니까 푸리의 변환을 딱 돌려버리면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도대체 어떤 색깔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완전 세밀한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뜻인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현대 분광학의 핵심 기술인 푸리의 변환 분광학, 즉 FTIR의 원리입니다. 와, 그 간섭 무늬를 푸리에 변환하면요, 이 빛이 빨간색 파장을 얼마나 가졌는지, 눈에 안 보이는 적외선 대역은 얼마나 섞여 있는지 소수점 단위의 엄청나게 정밀한 주파수 분포가 쫙 쏟아져 나옵니다. 엄청나네요. 원자나 분자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의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자기만의 지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문이요? 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별빛이 만든 간섭 무늬를 분석해서 저 멀리 있는 외계 행성의 대기에 메탄이 있는지 수증기가 있는지를 알아내고요. 우와. 화학자들은 미지의 액체 성분을 단 몇 초 만에 분자 단위로 쫙 분석해냅니다. 진짜 이 모든 게 위너 헨친 정리가 없었다면 아예 불가능했을 일이죠. 진짜 압도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탐구의 궤적을 쫙 한번 되돌아보면요. 네. 와이파이가 끊기는 그 짜증나는 통신망에 열 잡으면서 시작해서 우주의 텅 빈 정적 속에 숨어있는 펄서의 심장 박동을 찾아냈고요. 그렇죠. 괴금을 내는 거대한 기계의 보이지 않는 결함을 청진기처럼 짚어내고 진흙탕 같은 바닷속 메아리에서 잠수함의 멱살을 딱 잡아 끌어냈잖아요. 네, 다 해냈죠. 그리고 마침내 빛 스스로가 허공에 그려내는 간섭 무늬를 해독해서 별의 화학적 성분까지 싹 다 밝혀냈습니다. 진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모든 물리적 현상들이 자기상관과 전력 스펙트럼은 푸리의 변환으로 연결된다. 이 단 하나의 우아한 수학적 다리로 다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인지하는 완전히 새로운 안경을 얻으신 겁니다. 우리가 현상의 겉표면, 즉 시간의 흐름만 따라가면서 관찰할 때 이 세상은 온통 불규칙하고 통제할 수 없는 자분투성이로 보이잖아요. 맞아. 처음에 완전 혼돈 그 자체였죠. 하지만 주파수라는 숨겨진 차원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아주 올바른 수학적 질문을 툭 던지는 순간 그 혼돈의 장막이 확 거치면서 진짜 숨막힐 듯 정교한 질서와 에너지가 모습을 딱 드러내는 겁니다. 와, 여러분. 오늘 이후로 세상을 좀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으로 엄청 맑은 음악을 들을 때나 인터넷에서 제임스 웹 우주망원 원경이 찍은 그 경이로운 성운의 사진을 볼 때 혹은 병원에서 MRI를 찍을 때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일상 곳곳에 다 숨어 있으니까요. 네, 그 당연해 보이는 평온함과 맑은 정보의 이면에는 우주의 무자비한 혼돈을 멱살 잡고 털어서 기억고 질서를 캐내고 마는 이 위대한 수학적 번역기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심층 탐구를 슬슬 마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어떤 속에서 완벽하게 숨겨진 패턴과 의미를 남임없이 다 찾아낼 수 있다면 말이죠. 네. 과연 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의 무작위나 맹목적인 혼돈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는 걸까요? 오, 철학적인데요? 아니면 우주 정체가 이미 거대한 패턴으로 꽉 짜여 있는데 우리는 그저 그것을 한 번에 읽어낼 더 완벽한 수학적 블렌더를 아직 찾지 못한 것뿐일까요? 답은 여러분의 호기심에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질서 속에 숨겨진 질서를 찾는 시간, 심층 탐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